첫 번째 업무보고 때였나요? 우리 법무부 장관께 우리 기동민 간사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질문과 당부를 하셨어요. 그 인혁당 사건 피해자분들의 배상과 관련해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 공고 결정을 수용하겠다 장관의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기억하시죠? 저에게 물으신 건가요? 예. 예. 기억하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좋은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고요. 과거 검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검찰이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네. 과거 검찰이 잘했으면 재심으로 이게 무죄 판결이 나도록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까? 아니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대통령께서도 불편합니다. 사과를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역사적인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부인합니다. 아니 자, 저는 또 하나 물읍시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검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검사의 판단이 그러면 일관되고 그나마 늘 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와.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런 자, 어디서 저런 태도를 지금 한동훈이라는 개인과 최강욱이라는 개인이 특정 사건을 놓고 가해자 피해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제공하셨죠. 했습니까, 내가? 위원님이 제공하셨습니다. 검찰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의 자. 입장을 묻는데 자,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저걸 저따위 태도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 일국의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강욱에게 피고인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너무 취해 있어요. 한동훈은 엄청나게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무인 그 자체죠. 이렇게 국회에 나가서 목에 힘주고 저런 태도를 취하는 장관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한동훈이 예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앉아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야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한동훈. 그런데 자기는 일국의 장관인데 나한테 왜 막말하느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한동훈은 그냥 장관이 아니죠. 왕장관이에요. 왕입니다. 왕. 인사검증까지 할 수 있어요. 인사검증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장관, 민정수석 역할도 하고 그런 왕장관입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은 아니죠. 자, 그러면 한동훈이 얘기했었던 피고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동훈이 지금 피고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추미애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 정지 기억나시죠? 징계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죠. 부적절한 접촉, 윤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자, 그리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와 수사방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회의가 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직 2개월, 아주 애매한 징계가 내려지죠. 정직 2개월을 받자마자 윤석열은 바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데 졌어요. 그리고 법원에선 정직 2개월도 너무 가볍다. 1심에서 대패를 합니다, 윤석열이. 이게 굉장히 큰 재판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고도 국민들은 윤석열을 찍었어요.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 정부예요. 윤석열을 징계합니다. 검찰총장을. 윤석열은 개인이에요. 나 이거 정부의 징계가 억울해. 자, 그래서 소송을 합니다. 윤석열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피고가 정부가 되고 원고가 윤석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재판 시작합니다. 1심 재판이 나왔는데 윤석열 정직 2개월은 적법했다. 오히려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 면직 이상 징계를 내려도 될 사안이었다. 자, 이런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죠. 자, 윤석열의 징계 사유 뭐냐? 큰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채널A 검언 유착 수사 방해, 감찰 방해한 거예요. 자, 검언 유착 사건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한동훈, 이동재. 이거 감찰 수사를 윤석열이 방해했다. 이게 1심 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인정된다. 자, 윤석열은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내부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어요. 1심 재판에서 윤석열의 잘못이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또 나옵니다. 윤석열 징계 소송 대리인 빵명!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 의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와닿지가 않죠?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승소 변호사 3명 모두 해임시켰어요. 한동훈이 말이죠. 남은 소송 수행자는 법무부 직원 및 공익 법무관이고 소송 의지 없는 게 아닌 패소하려고 애쓰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자, 1심은 말이죠. 피고가 정부고 원고가 윤석열이었어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윤석열이 소송을 건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나한테 징계 내린 거 이거 부당해. 취소 소송이야. 취소해야 돼. 근데 안 됐잖아요. 이 당시 1심을 보면 윤석열의 혐의는 검언 유착 사건 수사 방해가 있습니다. 혐의 중에. 검언 유착 사건 핵심 인물은 한동훈이고 윤석열은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 감찰을 방해했어요. 그게 1심에서는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자, 항소합니다. 나 이거 못 받아들여. 항소할 거야. 항소를 딱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 피고가 정부인 건 똑같습니다. 자, 피고가 정부인데 정부의 대리인인 법무부 장관이 피고예요.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에요. 원고는 그대로 윤석열이죠. 한동훈은 이 재판을 이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해 충돌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1심 때는 피고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었다면 2심 때는 지금 피고가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자, 윤석열이 무리하게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 경우 직권남용으로 형사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한동훈은 윤석열을 살리기 위한 흑기사 역할을 맡은 거고 물론 한 배를 탄 공범인 거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될 때 너무 무리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었죠. 이제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가 한동훈이 되면 일이 쉬워지니까요. 1심을 이겼잖아요. 1심을 누가 이겼냐? 법무부가 이긴 겁니다. 2심도 법무부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1심에서 이겼던 승소한 변호사 3명을 전부 다 해임시켜버렸습니다. 윤석열이 소송을 했으니까 법무부를 대리해서 변호를 해서 승소를 따냈던 변호사들을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한동훈이요. 그러니까 소송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패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뉴스를 보고 와닿지가 않았던 국민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피고가 법무부예요. 정부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데 추미애에서 한동훈으로 바뀌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동훈과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민정수석의 권한도 주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도 주고 인사검증 권한 뭐 이런 거 다 줬습니다. 칼을 막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앞에 다들 납작 엎드리죠. 지금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이런 2인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한동훈의 미래가 밝지 않아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화무 11홍이에요. 그 기세 좋던 이명박, 박근혜, 그 시절에 잘 나가던 수많은 인간들 다 감옥 갔습니다. 길지 않을 거다. 저는 길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